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오늘 라이브도 많이 했지만, 사실 그 유튜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온라인에 뜬 이슈들을 바로바로 좀 소화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단독 기사가 좀 뜨는 대로 뭐 라이브를 하거나 아무튼 영상 녹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그 제가 접한 소식 중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관련된 단독 보도,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가 일단 눈에 띄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진숙 세월호 노란 리본의 정치적 이용 세력 뉴라이트 인사 후원 받아 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2022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두고 본인 SNS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이 노란 리본으로 온 나라를 뒤덮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참사로서 인정하기보다는 뭔가 정치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비판하는 논조의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이 당시가 대구시장 예비 후보로 출마하면서 뉴라이트 관련 인사로부터 500만 원의 후원을 받기도 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함께 들어있는데, 방송통신행정을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관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극우적 인식을 가진 사람이 과연 적합한 인물이냐. 심지어 일각에서는 뭐 야권 인사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명박 때도 박근혜 때도 이진숙 후보자는 논의 대상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너무 극우적이어서 기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까지 내놨다라는 것을 보면 지금 이런 기사가 뭐 사실 그리 신기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더 자세히 이 페이스북을 보면 이 후보자의 페이스북에는 2022년 9월 16일 나라 앞날이 노랗다라면서 이렇게 적었는데요. 세월호 추모 캠페인을 두고 어떤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식의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나라 앞날이 노랗다.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들이 노란 리본으로 온 나라를 뒤덮더니 이제 노조의 불법 파업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을 또 이제 엮어서 같이 비판하는 모양이네요. 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권력이다.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110만 대군에 핵폭탄급 무기를 주는 법이다. 앞날이 노랗다. 그러니까 나라 앞날이 노랗다라고 비유한 것은 이 세월호 참사를 기리는 것에 대해서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뭐 세월호에다 또 사건이라는 표현을 붙이죠. 우린 보통 세월호 참사라고 부르는데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들이 노란 리본으로 온 나라를 뒤덮더니 노란 봉투법으로 나라의 앞날을 노랗게 만든다. 이제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MBC 보도본부장으로 재임을 하면서 당시에 세월호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MBC가 내는데 이진숙 후보자의 책임이 있다고 언론단체들이 실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반대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폄훼해온 극우 성향단체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후원을 받기도 했다라는 대목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이 후보자 고액 후원자 명단을 보니까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이진숙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이때 사업가인 표병관이라는 분으로부터 500만 원의 후원을 받았다 그래요. 당시에 이진숙 후보자에게
연간 3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낸 후원자는 이분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인물인지를 봐야 되겠죠. 보니까 극우 성향의 사업가로 알려진 인물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뉴라이트 대구연합이 창립될 때 공동대표였고 2018년 우파 성향 매체인 펜앤드마이크에 쓴 칼럼 나는 골수 공산주의자의 아들이었다라는 이제 이 칼럼에서 5.18은 북한의 역사이기도 하기에 광주의 유족들은 대한민국적인 감성도 발휘되지 않는다. 이게 뭔 개소리죠? 지난해 3월 한 유튜브에서는 5.18은 광주 전라도의 최고 상품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도 같은 유튜브에서 이 표씨가 이진숙 후보자가 아니라 이진숙 후보자에게 후원을 한 인물의 과거 발언을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있는데,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전부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누가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일본군 위안부를 데리고 가느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좀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후원을 해준 사람은 후원을 해준 사람이고 이진숙은 이진숙이지만 이 후보자에 대해서 만약에 이 표씨라는 분이 과거에 고액의 후원금을 냈고 둘의 어떤 관계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역사관까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경향신문 기사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도 이와 비슷한 역사관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후보자는 5.18 희생자들을 폭도, 홍어족, 이건 너무했는데요. 5.18 희생자들을 폭도라든지 홍어족으로 모욕하는 페이스북 글에 이제 좋아요를 눌렀다. 물론 이제 이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이 이 글에 대한 공감 표현으로 일반적으로는 인식이 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SNS 게시물에 그냥 다 대부분 하트를 누르는, 제 인스타 친구들이라면 대부분 다 하트를 누르거든요. 그게 저와 친하든 친하지 않든 좋아요를 누르는 저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진숙 후보자는 만약에 이 페이스북 글에 인식을 같이 하며 그러니까 공감을 눌렀다면 그건 문제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2022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에 참가한 수녀들을 두고 진짜 이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면서도 지금 눈을 의심하네요. 홍위병의 향기가 난다라면서 이 글에도, 그러니까 이거 표시의 글인데 여기에도 좋아요를 눌렀다. 어지럽네요. 예. 아무튼 정동영 의원이 이 내용을 이제 뿌리면서 5.18 헌법 정신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극우 사상가의 고액 후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연결성, 관계성을 좀 따져 물어야 되겠죠.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 내용을 더 들여다볼 텐데, 오늘 오전에 이 방통위 담당하고 있는 오마이뉴스의 신상호 기자가 뉴스버스에 출연을 해서 이슈버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하기로는 SNS는 너무 기사에 실을 게 많아서요. 그냥 자동적으로 기사화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진숙 씨 SNS에는. 게다가 아마 이진숙 후보자의 평소 성정이나 성향을 봤을 때 이게 논란이 된다고 한들 피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리본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라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진숙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 뉴라이트 출신 인사의 후원을 받은 배경도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 뉴라이트 역사 인식에 대한 평가 등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도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고 버티면, 제가 지난 주말에 올린 영상에도 나옵니다만, 버티면 방통위원장이 될 수 있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고, 대통령도 공영방송의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방통위원장의 적임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으니 MBC의 어떤 방송 장악을 위한 적임자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참 씁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 내용도 함께 보자면 너무 논란이 많아서요. 이진숙 논란을 나무위키에 검색해 보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인식도 기획설, MBC가 청년들을 불러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MBC 민영화에 대해선 뭐 노골적으로 과거부터 이야기를 하고 왔고, 민주라는 단어, 또 노조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아주 뭐랄까 급발진할 만한 그런 내용인가 봐요. 이진숙 후보자에게는. 그래서 언론 노조와의 대립각, 민주노총과의 대립각,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도 세워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세월호 사건 보도 논란, 게임 중독 원인화 보도 논란, MBC 노조 사찰 논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베 성향 5.18 민주화 운동 왜곡글 좋아요 논란, 일본은 동맹국 주장 논란, 극우 사관 논란, 이태원 압사 사고 기획설 주장 논란, 방통위원장 자질 논란, 중립적인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 되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던 논란. 이제 이 인물이 적합한지는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습니다만, 그렇든 말든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면 임명하시고 국민들 여론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인사청문회가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경향신문에 나온 오늘자 단독 보도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세월호와 관련돼서도 좀 왜곡된 시각을, 좀이 아니라 아주 많이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이진숙 후보자 논란 좀 저희가 빠르게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